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철을 맞은 갈치를 잡기 위해 전국 낚시꾼들이 남해바다를 찾아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 도심에 있는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텐트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이용하는 돌봄교실의 간식과 급식의 질이 수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더 심각했습니다. 남해바다는 요즘 갈치 낚싯배들로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갈치의 짜릿한 손맛이 전국의 낚시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붉은 노을이 가을 바다를 물들이자 낚싯배들이 서둘러 출항합니다. 배로 10여 분 만에 도착한 거제 밤바다. 집어등을 켜고 채비를 내리자마자 여기저기서 은빛 갈치가 퍼덕거리며 올라옵니다. 오, 시원 좋아. 갈치 낚시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잠깐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괜찮은 크기의 갈치를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잠시 쉴 틈도 없이 연신 짜릿한 손맛을 안깁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잡히는 개수와 크기가 좋아 전국의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수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집에 가서 이제 또 맛있게 요리도 해먹고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이게 아마 갈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입맛은 덤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갈치 외에 구이와 조림을 곁들이면 제철 별미 갈치 상차림이 완성됩니다. 금어기를 지나 살이 찌고 기름이 올라 이맘때 최고의 맛을 뽐냅니다. 갈치는 지금 거머기가 끝나서 지금이 최고 맛있는 시기고 거제도로 오셔서 손맛도 보시고 입맛도 보시고. 가을밤 은빛 갈치의 유혹은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 도심에 있는 농업기술원의 이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26년까지 진주 외곽으로 이전할 예정인데요. 관건은 토지 보상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8년 진주 종묘원으로 시작한 110여 년 역사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진주시 초전동의 도심 시대를 마감하고 이반 성면의 들판으로 이전합니다. 이전 목표 시기는 2026년. 최근 이전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지주들에게 통지한 경상남도는 올해 안에 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일 토지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상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면 진주시 초전동터는 신도심으로 개발합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비어있는 옛 종축장터 6만 7천여 제곱미터를 1단계로 농업기술원터와 일부 사유지 34만 제곱미터를 2단계로 개발합니다. 개발을 담당할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1, 2단계의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1단계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과 함께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건은 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을 새로 조성할 진주시 이반성면의 토지 소유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선의견 수렴과 기존 마을의 조만권 보장,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숨 같은 문전 옥답입니다. 충분한 보상가가 실현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토 보상을 야무지게. 경상남도는 농업기술원 이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업무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다음 달 중으로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며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입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외투 하나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8도, 진주와 함안은 15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5도, 밀양도 15도, 창녕은 16도 안팎을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5도, 산청은 16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6도, 합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가을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텐트 안에서 화기를 사용하면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작은 부주의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철, 산에서는 캠핑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긴 시간을 보내는데 화재 위험은 큽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캠핑족이 늘고 화재 사고가 잦아지자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중에 파는 폴리에스테르의 일반 텐트. 불길이 빠르게 번지며 텐트가 녹아내립니다. 잔불도 남아있어 위험합니다. 난방기가 놓여있을 때는 어떨까? 시간이 갈수록 텐트 일부가 녹아내립니다. 이처럼 텐트를 이용하는 캠핑에서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0.16%까지 도달을 했더라고요. 30분 만에 사람이 실신하고 2시간 만에 사망을 할 수 있는. 방염 소재의 텐트 원단에도 불을 붙여봤습니다. 조금 타다 금방 꺼져버립니다. 화재의 위험이 비교적 낮긴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방염 텐트는 일반 텐트에 비해 화재 발생 우려는 적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도 동일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전체 캠핑장 안전사고 105건 중 화재와 발연, 가스 관련 사고가 50건을 차지했습니다. 전체의 25.6%, 4분의 1 이상으로 신고되지 않은 화재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안전한 캠핑을 위해 텐트 밖 가능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화기용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돌봄교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봄교실의 간식과 급식이 오히려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 지역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교생이 50명 남짓인 봉화군의 한 면단위 초등학교. 이 학교의 돌봄교실 이용 아동은 9명인데 학부모가 데리러 오는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이 배를 채울 간식을 돌봄교사가 직접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식이라 봐야 동네 가게에서 파는 과자가 전부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 식품 업체도 배달을 선호하지 않고 주변에는 음식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동네 마트나 이런 데를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구매를 해갖고 오고 그만큼 영양가도 안 되고 2주에 겹치는 과자도 있고 뭐.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시단위 학교도 간식의 질은 수준 이하입니다. 이 학교는 업체가 간식을 배달은 해주지만 단가가 1,500원인 탓에 질 낮은 식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딱 보고 저희가 오늘 이거 아이들 안 먹겠다. 왜냐하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불량식품들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딱 그거 보면 많이 남죠. 방학 때는 돌봄교실에서 급식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급식의 질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들었어요. 아이들 그 도시락 4,000원짜리가 오면 반도 50%도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매일매일 도시락집이니까 튀긴 음식. 매일 튀긴 음식이 오니까. 돌봄교실의 급식, 간식비가 수익자 부담, 즉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5조 원. 경북교육청의 회계 지침에는 돌봄교실 아동 1인당 간식비는 최대 3,000원, 급식비는 최대 8,0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 실제로는 반토막짜리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급식과 간식과 관련된 관심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심히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봄교실 급식 문제를 개별 학교 책임으로 미룬 사이 아이들의 급식의 질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책 읽는 행복가족 인증패 수여식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진주시립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 김해시협의회 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에서 진행됩니다.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 문화재 답사는 오늘 오전 10시 월연정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통영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2021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 보호 캠페인은 오늘 오후 7시 통영 롯데마트 앞에서 펼쳐집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26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9명, 진주 6명, 김해, 밀양, 양산 각각 3명, 산청, 합천 각각 1명입니다. 양산 의료기관 관련 확진 환자는 밀양에서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48명으로 늘었고 창원 5명, 양산 2명, 김해, 밀양 각각 1명 등 9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1일 평균 확진 환자 수는 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남도청과 도의회, 창원 성산아트홀 등에서 2021 경남 청년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경남 청년 주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와 줌 등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경남 청년 공노래장과 청년 교류회, 청년 공연, 청년 작품 전시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한편 청년주간 개막식과 토크 콘서트는 다음 달 2일 오후 경남도청 다목적 공간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도정 주요 사업의 이행 평가와 조정을 위한 도민 배심원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정책 조정안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하며 올해는 만 18세 이상 도민 55명을 선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등 12개 과제 조정안을 토론하고 심사해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추석 당일인 지난 21일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해 지난 10일 개막 이후 하루 평균 1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1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는 전시 연출과 산업 전시 등 5개 부문, 20개 테마,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면접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면접교실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일 경남 대입정보센터와 서부 대입정보센터에서 진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남교육청은 또 이번 면접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험생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모의 면접 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어 발전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국어단체, 도의회 등 내외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국어 사용 추진계획 수립과 행정용어 순화, 주요 정책사업 명칭 개선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센트럴이 재제조 배터리팩 시제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완전히 분해해 세척과 검사, 보수,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원래 성능으로 복원과 재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센트랄은 제재조 배터리팩의 성능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갖춘 시제품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증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개발 제한구역 내 음식점과 커피숍 등 근린생활시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과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 등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10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김해안 버스에서 10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지난 15일 창원시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이 조례를 10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창원시가 3년마다 소부장 산업 종합 육성 계획을 세워 매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창원시 등록공장 4,566개 중 소부장 분야 기업은 3,136개로 60%가 넘습니다. 김해시가 김해형 청년 친화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청년시책을 발굴해 도입합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가상 면접 체험을 제공하는 청년 AI VR 면접 체험관 운영 사업을 비롯해 미래 신산업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과 창업 성장 지원 등을 하는 청사초롱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청년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